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특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스프링 피버 7회는 유독 빨리 끝난 느낌이 들 정도로 재미있었는데요. 망한 일출 데이트랑 국밥집 장관, 놀이공원 다 너무 웃겼지만 예쁜 조명이 가득한 놀이터에서 선재규가 말아주는 놀이기구 데이트가 너무 달달하더라고요. 재규가 봄이랑 데이트할 생각에 설레서 입꼬리 계속 올려 보조개 자랑하고 눈밭을 그렇게 귀엽게 뛰어다녔고 봄은 데이트가 끝난 후 아쉬워서 한 번만 안아달라고까지 말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한결이 졸업할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빨리 봄이가 한결이 엄마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봄이의 과거 학부모 트라우마도 해결돼서 두 사람이 얼른 공식 연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스프링 피버 8회 예고편에서는 재규의 누나이자 한결이 친모인 이희연이 윤봄이랑 마주칩니다. 그 여자를 보험 설계사로 알고 있던 봄은 이희연이 한결이의 친모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재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재규를 바라보며 방금 그 여자를 만나고 왔다고 말하죠. 재규는 한결이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려웠기에 보험 설계사라고 거짓말한 건 미안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으니 정말 오해할 만한 사이는 아니니까 그저 날 믿어달라고 답하는데요. 하지만 질투심이 폭발한 봄은 아무 사이도 아닌 여자랑 손을 잡고 그 여자가 자꾸 신수업에 찾아오는 걸 이해할 수 없었기에 차갑게 돌아섰고 그렇게 두 사람은 오해가 쌓인 상태로 헤어졌죠. 그러던 중 신수읍에 갑작스러운 태풍이 찾아오고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 봄은 아이를 버리고 17년 만에 찾아온 뻔뻔한 한결이 친모에게 참교육을 날리는데요. 그럼 스프링 피버 8회를 미리 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봄과 재규가 놀이터 데이트를 한 후 한 번만 알아달라며 꽁냥거리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체육교사 정진혁은 비밀 유지를 대가로 두 사람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주짓수 대결을 해서 자신에게 져달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정진혁은 서혜숙이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가자 질투가 났고 재규와 주짓수 대결을 해서 이기는 모습을 서혜숙에게 보여주면 혜숙이 자신에게 다시 마음을 뺏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재규와 봄의 애정 행각을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재규에게 주짓수 대결에서 져달라고 제안을 한 거였죠. 이에 재규는 어쩔 수 없이 정진혁에게 업어치기를 당해주는데요. 이후 학생들에게 한결이 삼촌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봄은 걱정이 돼서 2년간은 재규를 한결이 삼촌으로만 대한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다친 재규를 호해주려고 찾아갑니다. 이에 재규는 눈에 눈물까지 맺히며 아픈 척을 했고 기분 좋은 보살핌을 받는데요. 하지만 이날 이후 봄이가 한결이 친모를 마주치는 바람에 두 사람 사이는 다시 냉랭해졌어요. 이후 봄은 선재규가 학부모라는 이유로 2년을 기다리게 하다간 선재규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자신의 학부모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불륜녀로 낙인 찍혔던 봄은 그 당시 바로 고소를 하려 했으나 엄마의 반대로 해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봄의 엄마 정란이는 유명한 배우의 딸이라는 이유로 봄의 사건이 더 커지고 주목을 받게 되면 딸이 힘들어질까봐 말린 것이었지만 봄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에 봄은 최희준이 명사특강에서 변호사는 철저히 의뢰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물개 박수를 쳤는데요. 이에 봄이는 더 늦기 전에 고소를 하여 불륜녀 낙인을 벗고자 이준의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한편 신수읍에 갑작스러운 태풍이 찾아오고 마을 전체가 정전되자 유일하게 정전이 나지 않은 재규의 집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재규의 집 태양광은 발전소 배터리를 달아놔서 비상전기 수급이 잘 됐거든요. 재규의 집에 이준과 세진까지 왔지만 어째서인지 봄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재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봄을 찾기 위해 이준과 함께 태풍을 뚫고 나섭니다. 사실 봄은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시기가 갑자기 몸을 벌벌 떨고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고 오늘 밤이 피크라는 속보가 연신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는 사이렌이 울리며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집안 샤시는 곧 떨어질 것처럼 팔을 흔들렸고
거세진 바깥의 바람 때문에 무언가 날아다니며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죠. 봄은 낑낑거리는 봄시기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지만 봄시기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이에 봄이는 봄시기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우산은 쓸모가 없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불어난 물이 황토색으로 변하여 넘실대며 돌다리까지 잠겼고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실감이 난 봄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도 했지만 봄시기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병원행을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강한 바람 때문에 봄의 머리 위로 건물 간판이 떨어지려 하죠. 그 순간 봄이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하나, 선재규였고 기적처럼 선재규가 나타나 봄이를 구하게 됩니다. 다행히 간판은 떨어졌으나 봄이도 선재규도 뒤따라온 이준도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재규의 집으로 다시 향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낑낑거리며 몸을 벌벌 떨던 봄식이는 더는 떨지 않고 차분해졌습니다. 봄식이는 아픈 게 아니라 샤시가 막 흔들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래서 무서웠던 거였어요. 재규의 집 안에는 열댓 명도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들 걱정스러운 눈으로 TV의 일기예보 라이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몇몇은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있었죠. 그동안 재규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교무부장 홍정표도 거실 책장 앞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었고요. 아무리 위급 상황이어도 사실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게 보통 결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규는 피신을 온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고 국밥집 장관답게 진하고 칼칼하게 소고기 묵국을 끓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뱅이 탁자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고요. 그렇게 넓고 쾌적한 재규의 집에서 사람들은 태풍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혔습니다. 다들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다며 재규네 집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누웠고 아이들은 집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죠. 마음이 편해진 봄은 동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오랜만에 연쇄 썰인맛 실력도 발휘했고요. 태풍이 영향권을 벗어났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사진관 아저씨는 오늘 여기서 태풍을 피한 것도 인연인데 다같이 한방 찍자고 권유하는데요. 마을 사람들 가운데에 봄시기를 안고 있는 봄이 양 옆에 재규와 한 소리가 섰고 셔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순간 재규는 얌전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해사한 미소와 함께 찰칵하고 사진이 찍혔죠. 태풍이 가신 후 모두 거실에서 잠들었을 때 재규와 봄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정원으로 나가는데요. 밖은 컴컴했고 태풍 때문에 날아온 잔해들로 다소 어지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밤에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게 세팅해 놓은 정원은 은은한 빛을 품고 있었고 태풍이 지나간 공기는 맑고 차가웠죠. 재규의 그 여자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던 봄이는 가슴을 쭉 펴고 신선한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다가 잔해를 치우고 있는 재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기고 싶으면서도 안아주고 싶은 감정이 동시에 드는 땀에 젖은 늦은 등에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이 남자의 뒷모습만이 이런 설렘을 줄 거라는 확신은 문득 이렇게 찾아왔죠. 또한 이 남자가 하는 말은 오롯이 믿을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의 정체가 뭔지는 몰랐지만 오해할 만한 사이는 아니라는 재규의 말을 이제는 믿기로 합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봄은 자신이 재규를 좋아한다는 것과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망설이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재규에게 윤봉과 선재규의 첫날을 2년 뒤가 아니라 오늘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고백합니다. 봄은 태풍이 몰아치던 오늘 죽을 뻔했고 정신이 없기도 했는데 그냥 오늘이 자꾸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날이 우리의 첫날이면 계속 기억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태풍이 왔던 날 정식으로 사귀게 됩니다. 한편 한결이 친모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재규에게 버리고 간 한결이를 양심도 없이 찾아왔는데요. 엄마가 죽은 줄 알고 그리워했던 한결이가 받았을 충격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아무리 한결이 친모가 지금이라도 나타나 한결이와 함께 살자고 해도 한결이는 자신을 버리고 17년 가까이 내팽개쳤던 엄마 대신 자신을 귀하게 키워준 삼촌 곁에 남을 것 같은데요. 원작 소설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전 한결이가 봄이에게 삼촌이 말하지 않은 그 여자의 정체가 자신의 친모라는 걸 알려주며
우리 삼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또한 사실을 알게 된 정의로운 윤리 선생님 봄은 아이를 버리고 뻔뻔하게 이제서야 나타난 한결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한결이 친모에게 참교육을 날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스프링 피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